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416회 국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자, 잠깐만요. 회의 진행하면서 의사진행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의원님들의 대체 토론을 거친 후에 축조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지난 화요일 공청회를 거친 이후에 의사 일정에 대해서 여야 간의 간사님들의 자, 잠깐만요. 네. 네. 자, 충분히 의사 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 진행 발언 충분히 듣고 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은희 간사님. 자, 충분히. 자, 위원장의 의사진행 계속 이제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회의 진행하고 의사진행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안건 상정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공청회를 거친 이후에 의사 일정에 대해서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은 다소 이견이 있었던 걸로 이해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그리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계시는 골목 상권을 보듬어 달라는 국민적인 요청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이렇게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음은 조은희 의원님 계속 이렇게 하실까요? 고장이 뭡니까 고장이? 자, 위원님들 의사진행 발언 내가 드리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고장이 뭡니까 고장이? 고장이 위원장이 말씀하시는데 좀 들어야지. 그건 맞는데 방해하시러 오신 거예요. 고장이 뭡니까 고장이? 원님 고장이 아니면 뭐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자,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의 심정 또 의사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하는데 위원장님 고장이 뭡니까 고장이? 자,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때 이야기하세요. 자, 계속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하시면 퇴장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 차례 지금 협조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하시면서 충분히 의사진행 기회를 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있을 법률안 심사가 우리 사회 민생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의사일정 제2항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자, 네.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상정 전에 상정 후에를 가리지 않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하세요. 자, 의사진행 발언이 필요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의사진행 발언이 필요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모든 분들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야 간의 균형을 맞춰서 제가 의사진행을 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드리겠고요. 비교섭 단체에서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회의 진행에 대한 의사진행이 아니라면 우선은 잠깐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은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야당 위원님, 도대체 오늘 이 법안을 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권 호우특보에 산사태 위기경보까지 주무부처는 물론이고 전 부처가 비상대기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분명히 오늘 회의를 강행하면 국민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다급하게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쫓기듯이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재명 의원의 명령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야 간사 간에 어떤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법안 소위 심사도 건너뛰었습니다. 최소한 절차는 지켜져야 할 거 아닙니까? 부작용과 문제점은 왜 묵살합니까? 최소 13조 원의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입니다. 심지어 서용교 의원 법안은 공청회도 안 하고 어물쩍 끼워 넣습니다. 이 헌법 정신을 기리는 재헌절 바로 다음 날입니다. 국회 협치 정신마저 깨고 상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마저 무너뜨리는 법안 강행한다면 국민들께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의 공약은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입니까?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라 빛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고 하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입니다. 제대로 된 검증도 소위에서의 검토도 지금 서영교 의원 법안은 공청회도 없는 졸속 추진에 불과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사전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법안 소위조차 거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행안위는 행안위입니까? 민주당 위원회 단독위원회입니까? 독자적인 회의 진행을 멈춰 주십시오. 위원장님은 중립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여당은 파트너가 아닙니까? 공식 선언하시는 겁니까? 22대 국회를 민주당 독재 의회로 전락시킬 겁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상정을 멈추시고 중립적인 위원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됐습니까? 네. 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이사진행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표 법안을 왜 이재명 표 법안으로 자꾸 쟁점하신 법은 왜 반대하십니까? 그거 반대하시는 거 윤석열 대통령 무서워서 반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토론을 방해하는 겁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민생법안, 이건 순수한 민생법안입니다. 민생법안을 왜 쟁점 법안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조은희 간사님, 제가 초선이긴 하지만 재선 의원으로서 품격을 좀 지켜주십시오. 초선이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총선 때 유권자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얘기 듣는 것이 민생입니다. 예? 정말 힘들어서 죽겠다.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시급한 법안이 뭐가 있습니까? 왜 이 법안을 미뤄야 되는 겁니까? 예? 엉뚱한 소리 아닙니다. 예? 네. 들으시죠? 예.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찬성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찬성률이 높은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차 저희 따박따박 지금 밟고 있습니다. 소위 구성 못한 거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소수당을 배제하자고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소위 구성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집권 여당에서 폭넓게 소수당을 함께 끌고 가야지 왜 소수당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시킵니까? 그러면서 왜 그러면서 법안 소위를 안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집권 여당의 오만함을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 절박한 민생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본을 자, 살포하는 질서를 좀 겁니까? 지켜주세요. 네, 그러면 자,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박정현 이권 집권했을 때 50조 원 장- 투자한 거는 그건 돈 살포 아닙니까? 네? 정부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자. 집권 여당이 제대로 협조하고 국민들의 명령을 받으십시오. 그래야지 집권 여당의 품위를 지키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행안위 간사람학군인 윤건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의원님께서 방금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소위와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 안은 법안 소위 1, 2에 있어서 모든 의원님들이 참여하자라는 취지에서 소위 정원을 늘리자라고 했던 겁니다. 늘린 정원에 비교섭단체를 어떻게 배치할 건가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은희 의원과 저와의 이견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오늘 이 자리라도 소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근데 계속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안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안 됐던 겁니다. 자꾸 소위 구성이 안 된 탓을 민주당한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은 바로 하셔야죠. 그리고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도 계속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말은 좀 똑바로 합시다. 서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공격하실 게 없습니까?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만 더 덧붙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지, 상대방에 대한 비하, 또 아주 격한 이 고성,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위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전체 의원들이 심사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하명법이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시키더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인격에 대한 대단한 이 손상이 가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절제해 주시고 또 그런 단어 아니고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의사를 또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의 그 진행권을 좀 더 강하게 또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제안한 법이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법 맞습니다. 자, 3월 자, 24일 끊어주십시오. 날 자, 끊어주십시오. 자, 이다리 의원님. 이다리 의원님. 지금 이다리 의원님은 이다리 의원님께서는 이다리 의원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똑같은 발언을 했다면 이다리 의원님은 더 하실 분이에요. 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자로서의 진행자로서 분명히 사회권을 반드시 이제 관철시키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 했냐고요? 제가 의원님들한테 정중원이 폄하하고 비하하고 속기로 읽어보십시오. 이거 발의자가 이재명 대표 발의 아닙니까? 자,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 시켜서 하는 법이냐? 자, 이다리 의원님은 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아니, 안 될 것이라고요.
자, 오늘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 드렸고, 의사진행 발언 기회 드렸고, 다 했어요. 더 이상 발언 중지해 주세요. 간사님, 자리에 앉아가세요.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제가 충분히 발언 기회도 드렸고, 또 가이드라인도 이야기 드렸어요. 양해도 구했고. 그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끝까지 돌아보시지도 않고 평가를 하십니까? 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하니 의원님들 좌석에 놓인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서 곧바로 의원님들의 대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상민 자, 오늘 이 회의에 발언하시고자 계신 분들은 앉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퇴장시키겠습니다. 네. 지금 원래 그런 뜻을 가지고 오신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회의를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한 거 보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야지 놓고 또 방해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위 구성하세요. 소위 구성하시라고. 민주당 마음이 아니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의논하는데 합의가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합의해 주세요. 네. 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예, 앉아 주세요. 자, 앉아 주세요. 대표법이 하는데도 그 말을 이재명 대표법 아닙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자, 앉아 주세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분히 이게 앉아서 발언해 주시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발언권이 앉아서 발언해야 나오잖아요. 이재명 국장은 나와도 발언권이 앉아서 뭐야 나와요. 또 그렇게 과장하지 마세요. 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자, 앉아 계세요. 네, 퇴장해 주십시오. 네, 퇴장해 주십시오. 네, 여러 가지 불미스럽고 유감스러운 모습을 국회가 이 수해 그리고 민생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앞에 국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도 행안위는 행안위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을 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오늘 차관님이 대참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행안부에게 더 질문을 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물가가 오른다, 효과가 없다 이런 좀 의미 없는 말들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경제 상황, 고물가 상황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도 못하고 있고 골목 경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앵무새 같은 공방을 하기보다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정말 토론을 하고자 질의 대신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나서 경제 활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과로 보면 2년 연속 역대급의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자 감세하면 경제 활력이 높아질 거다, 투자가 늘어날 거다 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소매 판매,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모두 다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최근 나온 KDI 보고서 보면 개인 사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2022년 말 0.5%에서 올해 1분기 말에 1.52%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소비 판매는 5월에 각각 1.4%, 0.9% 감소했고요. 폐업한 개인 사업자가 지난해 91만 1000명이었는데 2022년에 82만 명에서 9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KDI는 이런 상황에서 수출 상황이 개선이 되더라도 내수 부진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물가 인상률의 절반도 안 되는 1.7%로 결정이 됐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주저앉은 서민들의 씀씀이는 또 한 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조건은 다시 한번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을 더욱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만 골라서 찔끔 지원하는 핀셋 생색내기 정책으로는 안 되고 이 살인적 고물가에 감소하고 있는 가계의 실질 소득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서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특단의 경제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정부에 지금의 이 경제 상황을 타개할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1% 부자들 세금 덜어주는 게 경제정책의 유일한 원칙이자 방향인 정부를 우리 국민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1%가 아닌 99%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해결하는 민생경제로 맞서야 하고 오늘 행안위가 이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무조건 압도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국회의 의지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여러 가지 효과는 아까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통계 중에 한 4주에서 5주 정도 플러스로 전환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께서는 그걸 보면서 효과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 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과연 그 기간 동안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통계야말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아주 잘 보여주는 통계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해야 한다. 4주, 5주 후에 또다시 효과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점을 오히려 보여주는 자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감안하셔서 오늘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